안녕하세요. 베이킹글리시입니다. 자, 요번 강의는 이제 삼형식인데요. 삼형식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배웠던 그 1형식, 2형식과 다르게 삼형식은 조금 약간 고차원적인 언어가 언어 형식이 되겠죠. 네. 확실히 1형식과 2형식이랑은 좀 다릅니다. 자, 그럼 볼게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또 쉬울 수도 있고요. 자, 1형식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면은 1형식 같은 경우는 누가 뭐뭐다 라는 형식으로 누가 뭐뭐 한다 라는 형식이었죠. 뭐뭐다보다 한다 라는 형식이었죠. 따라서 뭐 그녀가 she runs, 그녀가 달린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자, 주어 동사였죠. 주어 동사였죠. 그럼 이 형식 볼게요. 이 형식은 뭐가 뭐뭐이다 라는 형식이었죠. 따라서 누가 가운데 형용사나 명사가 서 누가 뭐뭐이다 라고 쓰였고요. 영어로 표현하면은 she is a doctor, 그녀는 의사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배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됐고요. 그럼 3형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1형식, 2형식을 보면은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될까요? 되게 기초적인 그 언어 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3형식부터는 조금씩 그 사회 언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회 언어. 조금씩 자기가 이제 사회 구성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기본적인 그런 제 의사를 표현할 수 있고요. 어떠한 자기가 원하는 거 혹은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가장 최소의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언어 형식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누가 무엇을 뭐뭐 한다라는 형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산다 뭐 이런 식이거나 내가 햄버거를 싫어한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분명히 1형식은 되게 굉장히 기초적인 언어라고 얘기했고요. 2형식은 약간 자기의 그런 뭐랄까 어떤 어떠한 그 주어에 대해서 꾸밈을 나타내주는 그런 형식이라고 얘기했으면 3형식 같은 경우는 주어가 무엇을 원하고 주어가 무엇을 한다, 주어가 무엇을 좋아한다, 자 보시면 주어가 어떠한 대상을 갖다가 대상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가하는 거, 행위를 가하거나 대상에 대해서 무엇을 하는 거, 어쨌든 어떠한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은 1형식과 2형식은 어떠한 그 문맥에서 핵심이 주어였다라면, 주어가 주 핵심이었다라면은 2형식, 3형식 같은 경우는 그 주어도 해당이 되지만 그 행동하는 그 동작의 그런 대상이 되는 그 대상조차도 같이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 관점에서 연장해서 설명을 해보면은 어떠한 중심이 되고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대상이 하나였다라면 지금은 어떠한 문장에서 중심이 되는 대상이 두 개가 된다라는 거죠. 물론 주어도 중심이 되지만 그 주어의 행동을 받는 어떠한 대상도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분명히 굉장한 업그레이드입니다. 그렇죠. 자기 위주, 어떠한 그 주어 위주로만 생각하다가 주어 위주의 그런 주변의 상황까지 표현할 수 있는 형상까지 오게 됐다라는 거죠. 이제 자연스러운 거죠. 언어의 발달 과정을 보면은 하나가 중심이냐, 두 개가 중심이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볼게요. 그러면, 자,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위에 부분을 지울게요. 그러면, 볼까요? 한국말 한번 써볼게요. 그녀는 차를 가지고
있다. 자, 그녀는 차를 가지고 있다라는 우리 그 한국말을 써봤습니다. 그러면 주어는 뭐예요? 그녀는이죠. 이게 주어가 되겠고요. 그럼 동사는 뭐예요? 가지고 있답니다. 이게 동사가 되겠죠. 그쵸? 가지고 있다. 그쵸? 그럼 볼게요. 주어 썼고요. 동사 썼고요. 그럼 주어 이렇게 찾았고요. 동사 찾았고 나머지가 뭡니까? 차르리 나머지인데 차 한번 볼게요. 차. 요거 명사예요? 아니에요? 명사죠. 자동차를 얘기하는 겁니다. 명사입니다. 그러면 그녀는 차를 명사를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어, 명사, 동사가 쓰였습니다. 그러면 그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주어, 그녀는인데 영어로 뭘까요? she가 될 테고요. 당연히 동사가 와야죠. 주어, 동사는 절대적으로 붙여줬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주어 뒤에는 무조건 동사예요. 알겠습니까? 동사 앞에는 무조건 주어예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어가 쓰였고요. 가지고 있다. have입니다. have인데 요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규칙이 있는데 제가 일형식인가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그 주어가 단수일 때 그 다음 동사에 s나 es를 붙여주는데요. 요거에 벗어나는 동사들이 있어요. 어떤 동사들이냐? 요 have 같은 동사입니다. have는 주어가 단수일 때 그에 있는 동사가 형태가 아예 바뀌어요. 어떻게? has로 바뀝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녀는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자동차를 이라고 나머지 걸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 칼인데 한 대를 갖고 있으니까 앞에 어를 써주셔야 되겠죠. 그 미국 사람들 쫓아나다고 얘기했어요. 따라서 어를 써준다라는 거 하나는 무조건 어나 언을 써줍니다. 걔네들은. 자, 그럼 기억해 다시 한번 볼게요. 그녀는 가지고 있다 차를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어떠한 이게 s 이걸 제가 안 쓰기로 했었는데 썼네요. 주어 동사 그리고 명사가 쓰였네요. 그럼 위로 갈게요. 예문 여기 있죠. 주어고요. 동사고요. 명사입니다. 그럼 볼게요. 무엇을 가지고 있어요? 자, 무엇을? 차를 갖고 있죠. 차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has는 가지고 있다란 동사죠. 그럼 볼게요. 이 동사의 대상이 되는, 즉 목적이 되는 게 뭡니까? 이 문장에서 car이죠. 차. 알겠습니까?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어떠한 동사에 가지고 있다 동사죠. 대상이나 목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목적어라고 얘기합니다. 목적어. 알겠습니까? 따라서 목적격이라고 썼지만 목적어입니다. 잘못 썼네요. 따라서 주어가 쓰이고요. 동사가 쓰이고요. 목적어가 쓰였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목적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흔히 목적격이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요. 어쨌든 둘 다 어떻게 누가 쓰든 뭐 어떤 걸 쓰든 상관없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자면 주어 쓰였고요. 동사 쓰였고요. 목적어 쓰였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목적어라는 겁니다. 그럼 볼게요. 그러면 의외로 간단하네요. 어떻게 간단하느냐? 사명식은 주어가 쓰이고요. 동사가 쓰이고 그 다음에 목적어, 즉 명사가 쓰인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어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가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쓰이면 이게 뭡니까? 사명식이라는 거죠.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적어로 뭐가 쓰인다고요? 명사가 쓰인다고 얘기했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어로서 뭐가 쓰인다고요? 명사가 쓰인다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명사, 동사, 명사 요 형태가 뭘까요? 사명식이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식은 주어, 동사, 명사, 즉 주어, 동사, 목적어 명사, 동사, 명사 요게 사명식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간단하죠. 주어가 누가 무엇을 한다 요 자체가 사명식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핵심은 두 개죠. 여기서 포인트는 시라는 것에도 포인트가 가지만
그녀가 갖고 있는 자동차에도 되게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간다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그 아래 문장 볼게요. 그녀는, 자, 일단 한국말부터 해볼게요. 그녀는 그녀의 개를 좋아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주어는 뭐예요? 그녀는이겠네요. 그럼 she가 쓰였을 테고요. 동사가 뭐여야 되겠죠? 좋아한다네요. 뭡니까? like입니다. like가 좋아한다인데, 그러면 단수니까 뭘 써줘야 돼요? s를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뭘 좋아해요? 개를 좋아한다. 어떤 개예요? 그녀의 개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녀의 요거 그녀의 요거 뭘 꾸며줘요? 개를 꾸며주네요. 일종의 뭐예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영어로는 modifier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지 간에 또 소유격이죠. 이거 possessive 이 형태인데요. 자, 소유격이네요. 그렇죠. 그럼 볼게요. 그녀의라는 건데 이거 일종의 형용사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녀는 영어로 her입니다. 그러면 일단 중요한 개를 써볼게요. 개는 영어로 뭐예요? dog죠. 그러면 여기 앞에 뭘 써줘야 돼요? 그녀의 her를 써주면 됩니다. her은 그 꾸며주는 형용사적 역할로서 도구 앞에 쓰여서 그녀의 개라는 도구를 꾸며주죠. 개를 꾸며준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면 뭐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중요한 건 그 문장의 형식을 아는 거니까 그거에 다시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그녀 쓰였네요. likes 동사 쓰였네요. 그 다음에 뭐 쓰였어요? 명사로서 목적어가 쓰였네요. 따라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무엇이다? 몇 형식이다? 3형식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몇 형식? 3형식입니다. 다시 한번 주어, 동사, 목적어 3형식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볼게요. 3형식에서 중요한 건 요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1형식도 배웠고 2형식도 배웠는데 3형식이 특별히 중요한데요.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일상생활, 제가 아까 사회 언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이 목적어 형태를 갖춰줘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문법적으로 따졌을 때는 이 목적어를 안 써주면 틀리게 본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I 이건 이제 주어죠. 그 다음에 동사 써줘야 돼요. want 동사 써줬네요. 나는 뭘 원해요? A book 책 한 권을 원합니다 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주어가 쓰이고 동사가 쓰였고 명사가 쓰였죠. 따라서 완벽한 3형식 문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book을 지어볼게요. 그럼 이 문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볼게요. 사회적 감정으로 우리 대화를 합니다. 자, 누구한테 갑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갑자기 만났으면 친구한테 나 원해. 그럼 친구가 뭔 말이야 라고 얘기하겠죠. 나 원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이냐? 다시 한번 보시면 3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 형태를 반드시 갖춰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봤을 때 말이 안 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나 원해. 자, 생각해 봅시다. 어떤 문장을 썼을 때 친구한테 내가 갑자기 이걸 딱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해를 하느냐 안 하느냐 라는 걸 가정을 해보세요. 자, 나 원해. 말이 안 되죠. 나 책을 원해. 나 책을 가지고 있어. 나 책을 태웠어. 이런 건 말이 됩니다. 그렇죠. 나 혹은 뭐 예를 들어 자기가 그 어떤 나 제인을 원해. 뭐 제인을 뭐 사귀고 싶다라는 얘기겠죠. 이런 건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나 원해 자체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좋아. 기억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 나 좋아해. I like. 나 좋아해라고 썼어요. 그러면 친구한테 가서 나 좋아해. 뭘이 없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걸 딱 들었을 때 뭘이라는 게 빠졌어요. 어떠한 무엇을이 빠졌으면은 요거는 문장이 틀린 문장이에요. 왜? 목적어를 안 써줬기 때문에 틀린 문장이라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 1형식 때는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주어하고
동사만 쓰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러면 문장이 기본적으로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되죠.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 문장 자체를 제가 왜 안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은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화를 할 수 있는 영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를 들어, 그녀가 달린다. She runs. 그 친구랑 만났어요. 야, 그녀가 옆에 지나가는 여자를 보면서, 야, 그녀 달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 돼야 안 돼요? 되죠? 기본적으로 한국말로 생각했을 때, 뭐뭐슬이 없어도 괜찮은 말. 그러니까 주어 동사만 쓰고 무엇을이 없어도 괜찮은 문장은 괜찮은 문장이에요. 하지만 주어 동사 쓰이고 무엇을이 필요한 문장이 있어요. 그 문장에서 뭐뭐을을 안 써주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한국말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말로 예를 볼게요. 야, 영희가 울어. 말 돼요, 안 돼요? 되죠. 영희가 울어. 되죠. 그런데 친구랑 갑자기 만났어요. 영희가 샀어.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예요. 근데 영희라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영희가 울어. 그건 되죠. 영희가 울어. 주어 동사. 요거는 영희 cries. 쓸 수 있어요. 맞는 문장입니다. 그런데 영희가 샀어. 사다라는 건 buy고요. 그거에 이제 과거형이거든요. 그래서 buy는 bought가 과거형. 요거 그때 외워주셔야 돼요. bought. 이게 과거형이에요. buy가 사다고 bought가 과거입니다. 그러면 영희가 샀어. 그럼 친구가 영희가 샀어. 자체도 말이 안 된다는 거. 왜? 뭘이 없기 때문에. 영희가 무엇을 샀어.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 영희가 울다에다 무엇을 넣어볼게요. 영희가 책을 울다. 영희가 영화를 울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일형식 문장은 주어 다음에 동사 다음에 어떠한 목적어 형태의 명사를 쓰면은 말이 안 돼요. 그렇지만 삼형식 문장은 주어 쓰이고요. 동사 쓰이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 형태의 명사를 써줬을 경우 진정한 완벽한 문장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요거는 좀 더 자연 설명 응용해서 이제 많은 영작을 하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고요. 자, 삼형식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